네, 로인사이드 MBC 김장겸 사장 체포영장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남승한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남 변호사님, 일단 김장겸 MBC 사장이 내일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사는 밝혔는데 그동안 경과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MBC 노조가 부당노동 행위로 MBC 고용진 등을 이제 고용청, 네. 노동부에 고발한 것인데요. 네. 그리고 고발하고 나니까 뭐 여러 차례 소환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 같은 여러 차례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네. 검찰이 청구해서 법원이 발부한 것입니다. 네, 일단 뭐 오늘 집행하러 갔다가 내일 자진 출석하겠다고 해서 뭐 끌려가는 모양새는 보이지 않겠다라는 건데, 근데 체포영장이 정확히 어떤 건가요? 구속영장이랑은 뭐 어떻게 다른 건가요? 체포영장의 경우에는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네,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출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발부하는 것인데요. 네, 구속영장과 다른 점은 구속영장의 경우에는 소위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라고 해서 주거가 일정하지 않는다거나 네. 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거나 이런 흔히 영장 발부할 때 나오는 그 사유들이 있어야 네. 합니다. 그런데 체포영장의 경우에는 상당한 이유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 가지고도 발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신병을 확보하면 얼마나 확보를 해놓을 수가 있는 건가요? 체포영장이 발부된 때로부터 집행한 때로부터 네. 48시간 이내에 풀어주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네, 뭐 체포영장 기간 안에 김장겸 MBC 사장이 뭐 내일 자진 출석하겠다고 했는데 출석하지 않거나 체포영장 그 발부 기한이 지나면은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장 발부 기간이 지나면 다시 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요. 네. 그럼 아마 재발부가 유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나중에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일단 나가는 게 본인한테 좋은 거겠네요. 현재 당연합니다. 상황에서는. 네. 그 문무일 총장이 오늘 그 뭐 외부 지시 같은 거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공영방송사 현직 사장한테 체포영장이 발부된 거는 아마 사상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은데 보시기에 이게 체포영장이 발부될 만한 사안인가요? 아니면 좀 노동청에서 약간 뭐 이른바 오버를 한 것 같은가요? 어떠세요? 요건만 따진다면 체포영장이 발부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뭐 방송사 사장에 대해서 한 것을 떠나서 예를 들면 뭐 근로기준법 또는 이런 관련 법률 위반으로 영장이 발부된 사례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럴 수 있지만 통계청 조사한 것만으로도 드러나는데 뭐 네. 한 500여 건 가까이가 발부된 사례가 있고 이게 작년에만 한 해 그 정도 한 해에만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뭐 아주 이례적인 거라고 보기는 참 곤란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께서 내가 검사를 해봤다. 그런데 뭐 노동청 특별 근로감독관이 영장을 신청한 건 난 못 봤다. 한번 알아봐라. 그랬는데 상당히 머쓱하겠네요.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저 국회에 출석해서 이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김장겸 사장을 포함해서 MBC 전현직 뭐 임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또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기소거리가 되는 건가요? 법률적으로만 따지면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어떤 불이익을 주거나 심지어는 인사상 이득을 주는 경우에도 부당노동 행위로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증 책임이 기본적으로는 피용자에게 있고 사용자가 내가 노동조합을 방해할 목적으로 했다는 것을 그렇지 않은 걸 입증해야 하는 게 아니라 입증 책임이 피용자에게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근로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예, 근로자에게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형량도 좀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럼 재판에 가게 되면 쟁점이 저 사람이 노조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부당한 거를 했다라는 거를 노동자들이 입증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쟁점이 되겠네요. 네, 기소 단계까지는 노동자들이 그걸 입증했다고 봐서 검사가 이제 기소를 하는 거니까요. 그 네. 뒤에 입증 책임은 당연히 검사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검사가 그것을 입증하게 되면 이제 형량이 얼마나 될 것인가 네. 이런 게 관건이 되는데 이 형량 자체가 굉장히 낮게 돼 있습니다. 법정형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게 통상 비교하면 어느 정도냐 하면 우리 절도죄가 6년 이하의 징역이고 네. 성배죄도 그보다 형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 실형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겠네요. 그러면. 대체로 벌금형을 많이 선고하는 편이긴 한데요. 네. 아주 악의적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면 실형을 선고할 수도 있는 것이긴 네.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MBC에서 경력 기자 채용 공고 냈다가 취소를 했는데
노동청에서 쟁의 기간에 대체 인력을 채용하는 거는 그 노동관계법 위반이다 해서 이제 뭐 MBC에서 취소를 했는데 저는 참 안타깝다기보다는 2010년, 2012년 파업할 때도 똑같이 경력 기자를 채용을 했는데 그때는 뭐 노동청에서 그런 뭐 지적이나 권고를 전혀 하지 않다가 어쨌든 정권이 바뀌니까 야 그렇게 하는 거 그거 저 현행법 위반이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해 보이기는 하던데요. 네. 사태가 어디로 가는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네.